강세리가 황기만을 계단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중상을 입히는 장면을 최자영이 목격했고, 강세리는 이를 본 최자영을 협박해 심각한 치매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강재인은 교묘한 계략으로 강세리와 황기찬의 결혼 사진을 자신의 방에 뿌린 후 유산 연기를 통해 강세리를 범인으로 몰았고, 마침내 황기찬이 강세리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건강하세요. 차가운 철창이 들이운 창문 앞에서 강세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하얀 병원복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어줍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황기찬이 굳어진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여보, 당신. 강세리가 마치 구원자를 본 듯 달려가 황기찬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황기찬은 차갑게 몸을 돌려 피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왔어. 당신이 정말 미쳤는지 말이야. 강세리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의 눈에서 절망적인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당신, 강재인이 기억상실이 아니야. 당신이 속고 있는 거라고. 재인이가 다 꾸민 거야. 황기찬이 비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한두 번 속냐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묻어납니다. 은호 죽인 것도, 강재인의 한 짓도, 그 모든 거짓말도. 이제 그만해. 진짜야. 재인이는 기억상실이 아니라고. 강세리가 울부짖으며 황기찬의 팔을 붙잡으려 하지만 황기찬은 더욱 멀어져 갑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아. 황기찬의 말이 강세리의 가슴을 도려냅니다. 영원히 여기 있어, 세리야. 강세리는 황기찬이 돌아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집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노숙자가 강재인과 마주 앉아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강세리에 대한 증오가 가득합니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강세리 그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강재인이 찬찬히 노숙자를 바라보며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응수합니다. 황씨 집안에 어머니가 들어온 게 시발점이죠. 노숙자가 벌떡 일어서며 얼굴을 붉힙니다. 뭐? 너 나한테 욕했냐? 시발이 뭐야? 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강재인이 침착하게 설명하지만 노숙자의 분노는 더욱 격해집니다. 말장난하지 마. 네가 뭘 안다고 감히. 노숙자가 강재인에게 달려들려 하자 강재인이 천천히 일어서며 맞받아칩니다. 어머니가 정말 가족을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강세리의 정체를 눈치챘어야죠. 강재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아니면 최소한 의심이라도 했어야 하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뭘 했어요?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강세리와 손잡고 저한테 수면제를 먹였잖아요. 노숙자가 말문이 막힙니다. 그건 어머니 덕분에 이 집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강재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칩니다. 강세리 같은 여자를 받아들이고 제 친아들도 죽게 만들고 이 모든 게 어머니가 시작한 일이에요. 어둠이 깔린 조용한 카페에서 김도윤과 정호성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하기 그지없습니다. 김도윤이 목소리를 낮춰 말합니다. 황기찬이 DH홀딩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중국 쪽에 접촉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정호성이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황기찬한테는 이제 게르기겠군.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죠. 김도윤의 눈에 예리한 빛이 스칩니다. 황기찬이 급해질수록 더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정호성이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강미란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직은 지켜볼 때입니다. 강미란도 황기찬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리는 그 틈을 노려야 해요. 따뜻한 조명이 비치는 아이방에서 강재인이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황지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낡은 로봇 장난감이 강재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호야, 이 장난감 지호 보물인가 봐? 강재인이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황지호가 장난감을 꼭 안으며 천진난만하게 대답합니다. 네, 은호야가 준 거예요. 강재인의 가슴이 순간 뭉클해집니다. 죽은 아들의 흔적을 마주한 순간입니다. 은호가 지호한테 이걸 줬구나. 은호야가 말했어요. 이 안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못 찾겠어요. 황지호가 장난감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말합니다. 강재인이 장난감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은호야, 너는 엄마에게 무엇을 남겨준 거니? 장난감의 뒷부분에서 작은 틈이 보입니다.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열어보니 작은 USB가 들어 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황기만의 침상 옆에서 강재인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규칙적인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아주버님,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강재인이 황기만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때 간병인이 들어와 말합니다. 환자분이 가끔 잠꼬대를 하시는데 계속 강세리라는 이름을 부르세요. 강재인의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증거라는 말도 자주 하시고요. 홍만수라는 이름도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강재인의 마음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홍만수. 바로 그 남자였구나. 깊은 밤, 강세리가 병실에서 간병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와 함께 치밀한 계산이 번뜩입니다. 며칠 전부터 몰래 풀어둔 창문 나사를 완전히 제거하려 하지만 갑자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환자분 뭐 하세요? 순찰 중이던 의료진이 나타나자 강세리가 당황하며 뒤돌아봅니다. 아무것도. 답답해서 창문 좀 보고 있었어요. 창문은 위험해요. 방으로 돌아가세요. 강세리는 어쩔 수 없이 침대로 돌아가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강재인, 기다려. 내가 모든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황기찬이 책상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쥐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중국 거래처와의 미완료된 계약서가 떠 있습니다. 젠장. DH홀딩스가 모든 걸 막고 있어. 황기찬이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강교철 회장의 비자금.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의 마음속은 절망과 조급함으로 가득합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게 끝장이야. 문득 강재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재인이가 기억을 되찾았다면 혹시 아버님이 숨겨둔 것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까? 그때 강재인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여보, 힘들어 보여요. 황기찬이 고개를 들며 지친 표정을 짓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강세리 때문에 정말 모든 게 꼬여버렸어. 이제 다 끝났어요. 강세리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강재인이 황기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합니다. 강재인이 혼자 있는 방에서 황지호로부터 얻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놀라운 진실들이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엄마를 위해 이런 걸 준비해뒀구나. 강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USB 안에는 홍만수와 강세리의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강재인을 제거하라고? 아이가 대신 죽었다고?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강세리의 목소리에 강재인의 주먹이 떨립니다. 핸드폰을 꺼내 김도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냅니다. 찾았어요. 모든 증거를. 내일 당장 만나요. 강재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때가 왔어. 황기찬.
그리고 강세리, 너희 둘 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한 강세리가 간병인의 순찰 시간을 정확히 파악한 후 움직입니다. 창문 나사를 완전히 제거하고 밖을 내다봅니다. 2층 높이지만 아래쪽에 화단이 있어 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해. 황기찬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 조용히 창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발을 헛디뎌 화단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지만 옷이 흙투성이가 됩니다. 으악. 그래도 성공했어. 강세리가 일어나며 음산한 미소를 짓습니다. 기다려, 강재인.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해보자. 한적한 공원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이 만납니다. 강재인이 USB를 건네며 말합니다. 이걸 봐요. 은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김도윤이 놀라며 USB를 받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홍만수와 강세리의 통화 녹음, 그리고 황기찬의 비자금 계좌 정보까지.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그럼 강세리가 정말로. 김도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네, 은호를 죽인 진짜 범인은 홍만수지만 그를 시킨 건 강세리였어요. 저를 죽이려다가 실패한 거죠. 노숙자가 혼자 거실에서 불안해하며 중얼거립니다. 뭔가 이상해. 제인이 태도가 너무 달라졌어. 예전의 제인이가 아니야. 정우성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망설입니다.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어. 창밖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떱니다.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 강재인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최종 다짐을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이제 정말로 복수를 시작할 거야. 아빠를 죽인 황기찬도, 너를 죽인 강세리도 모두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책상 위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 시나리오가 적힌 메모들이 놓여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정교하게 짜인 계획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1단계, 황기찬의 신뢰 완전 확보. 2단계, 비자금 위치 파악. 3단계, 결정적 증거 확보.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강재인의 얼굴에는 복수의 여신다운 차가운 미소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강세리가 어둠 속에서 이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강재인의 완벽한 복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탈출한 강세리의 마지막 발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